네,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왕선택 기자 먼저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스튜디오 밖에서 봤던 그림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막 도착하는 영상 네. 그림이었거든요. 네. 화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쪽에서 이제 단독 정상회담입니까? 아니면 확대 정상회담입니까? 지금 예정된 시간대로라면? 지금 시간이 예정대로라면 네. 단독 회담이 끝나고 막 확대 회담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잠시 전 11시 15분부터 35분까지 네. 단독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조금 전에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그 메인 빌딩에 도착하는 장면이죠. 네. 그다음에 35분부터 예정대로라면 잠시 전인 35분부터 5분 정도 이제 전쯤에. 확대 회담. 예. 확대 회담은 이제 장관들이 이제 배석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외교장관, 뭐 안보실장. 우리는 이제 외교장관, 안보실장이 이제 배석을 하겠고 네. 저쪽은 뭐 조금 더 많을 테고요. 예. 그래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 회담은. 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12시 5분에 끝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정 넘어서 0시 5분쯤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네. 15분, 12시 15분에 이제 언론 발표회.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질문 답변이 없기 때문에 네. 공동 기자회견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언론 발표회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고요. 예. 그래서 한 20분 정도 언론 발표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지금 새로운 영상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백악관 대통령의 집무실이죠. 오벌 오피스에서 지금 단독 정상회담을 막 시작하는 장면의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배석자 없이 지금 두 정상 간의 그런 회담이 이루어지는 영상 보고 계신데요. 지금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일정이 5분 정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왕선택 기자, 언론 네. 발표에서 거론될 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뭐 3가지 또는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강고한 의지 표현 이게 첫 번째로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할 거고요. FTA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관심사입니다. FTA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이것이 이제 관심사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넣는다면 그거 외에 혹시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봤을 때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표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고 그 중에서 특히 FTA 문제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나올지가 현재로서는 좀 관심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봉영식 박사님은 어떤 점에 저희가 오늘 정상회담을 봐야 되는지 눈여겨볼 부분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이번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무래도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이 되지 않을까. 네.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네. 뜻밖의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중요한 화제로 적어도 미국 측에서는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그 방미단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동행을 했지만 네.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자유무역 협정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 또 국방부 장관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할 때 이 정부 부처 간에 어떻게 이런 의견 조율이랄까 협조가 이루어질지 이것이 또 다른 다음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결론이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큰 예. 틀에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안 다뤄질 거다 이렇게 또 선입견을 갖는 것도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만 큰 틀은 네. 이제 정상 간에 이어지고 그것을 이제 참석한 주무 장관이 옆에서 정리를 부처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외교 장관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부처와의 이렇게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적절하게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백악관 측에서는 사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식 뭐 돌출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몇 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그런 문제에서 토론을 해왔죠. 네. 그러나 지난 2, 3일 동안에 진행된 상황, 특히 오늘 어제 동안 진행된 상황을 본다면 사드 문제는 확실히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을 거쳐서 상당히 수면 아래 또는 비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정도로 양측이 조율된 것으로 우리가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FTA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지금 회담에 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쪽에 실무진이 없는데 어느 선까지 이것을 성명이라든가 발표를 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말을 했다가 되물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수위 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양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저도 뭐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뭐 세세하게 조율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외교장관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교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에 어느 정도 뭐 물론 그 밑에 국장급이라든가 이런 실무급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조율을 해놓고 뭐 어떤 경우에는 문구까지 다 그렇습니다. 맞춰놓고 마지막에 사실상 두 정상이 뭐 세레머니만 하는 방식 아닙니까 원래가? 뭐 조율이 아주 잘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표현이 바뀔 수 있고 네. 들어갔다 나왔다 빠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장관 레벨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마지막이라지면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쳐지니까 그 최후로 봐야 되겠죠.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사전 조율의 이제 준비를 말해주는 정도가 되겠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징이 네. 뭐냐 하면 네. 양쪽 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실무 책임자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쪽이요? 네, 정상회담은 사실은 국무부의 아태 차관보가 주무입니다. 차관보요. 네, 이 아태 차관보가 현재 없습니다. 없는 상태 속에서 대행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의 레벨에서는 국방부의 아태 차관보도 역시 국무부 차관보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다른 뭐 보조적인 이제 관여 부처들이 있는데 양쪽 다 없습니다. 국무부에도 아태 차관보 없고 국방부도 아태 차관보 없고 무슨 재주로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정책을 다 반영하는 공통된 문장을 해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무나 어려워서 아마 그냥 원칙적이고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표현을 찾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준비를 했고 특히 이제 네. 우리 정부가 준비는 분명히 했겠지만 미국 쪽에서의 어떤 준비 상황을 볼 때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세 가지 문구가 들어가고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원론적이고 밋밋하달까요? 그런 네.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렇죠. 네. 북핵 불용, 그럼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이 있는 무역 문제죠.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 네. 이 세 가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좀 구체적으로 간다기보다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원칙만 확인하는 원칙만 것이죠. 예. 확인하는 수준에서 예, 하고 앞으로 그 구체적인 것은 뭐 그 장관급 또는 더 실무급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간다 이런 식이 될 거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불공정 무역을 굉장히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서 재앙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아주 끔찍하다는 얘기도 예. 했죠. 예. 그래서 세 가지 타겟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네.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없애겠다. 아. 그다음에 나프타 손보겠다.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5월 18일에 의회에 통보를 했죠. 재협상을 지시했다. 네.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이제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에 또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은 대미 무역 흑자가 사실 중국보다 많습니다.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많고 GDP 대비해서도 8%이기 때문에 중국 다음에 이제 독일이 미국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타겟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TPP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과 어떻게 공정무역을 할 것인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만 한국까지 그 물결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뜻을 같이 했다 선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예.
그 나프타와 중국, 독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한미 FTA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저희 그 문재인 대통령 방미단에 저희 취재 기자들도 같이 가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지금 전달해 온 내용입니다. 그 예상 시간보다 조금씩, 뭐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이걸 참고해라. 네. 이렇게 지금 전달이 왔는데요. 그 왕사덕 기자, 그 앞에 그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른바 비공식 백브리핑을 한 걸 보면 네. 아직 그 문구라든가 이런 게 조율할 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조율을 미리 해놓고 심지어 이제 네. 어떤 뭐 보도 자료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네.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즉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두 개 어떤 용어나 네. 문장이 그 완벽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역시 FTA 부분에 대한 FTA. 어떤 용어 사용이나 문장에 아직 양국 정상이 최종적인 승인을 해야만 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에서 한미 FTA 끔찍하다, 재협상 하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네. 5월 달에도 한국 정부의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 한국 정부의 반응은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전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만찬이 끝나고 나서 트위터에다가 새로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만찬에서 예.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표현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문안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죠. 새로운 무역 협상. 뉴 트레이드 딜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이것이 과연 지금 기존에 준비해 놓은 것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현재로서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에 이 만찬에서 논의된 그 의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글을 올렸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미 FTA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좀 주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대선 운동 기간 1년 반 동안 내내 FTA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FTA 정말 잘못했고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잘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그런 논리를 사용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FTA니까 나프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한국 FTA도 다시 이제 거기 빨려 들어가서 이제 항상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뭐 선거 기간에 1년 반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FTA만큼은 반드시 자기가 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말을 안 한다면 미국 국내적으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 여론을 생각해서 FTA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현지에서 들어온 상황을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원래 확대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11시 35분쯤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15분쯤 정도 지연이 돼서 11시 50분쯤에 확대 정상회담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틀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인 시간이 15분 정도 늦어진 것 같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원래 저희가 그 미국 현지에서 두 정상이 언론 발표를 할 시간이 0시 15분 그렇죠. 정도였는데 네. 만약에 지금 스케줄대로라면 0시 반쯤으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의 시간을 줄이기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확대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제 이건 공식 회담이기 때문에 회담 자료들을 양쪽에서 다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그 발언 자료, 이제 대통령의 발언 자료들을 미리 이제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읽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럼 저쪽은 잘 들었다. 우리는 이런 또 의견이 있다. 이런 것들을 거의 시나리오처럼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 30분 예상이 됐다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는 네. 빨라야 0시 30분 정도에 그 언론 발표 예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질문도 했지만요, 봉 박사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트위터 정책을 또 했거든요. 그 예. 두 가지 북한 문제와 FTA를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북한 또는 사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한미 공조, 뭐 동맹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린 경제, 돈 문제부터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트럼프 정치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보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항상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만찬이었고 여기서 북한 문제하고 또 이제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차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트위터를 한 건 자체로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지지했던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저희가 지금 편집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오벌 오피스에서 지금 공식적인 그 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모두 발언 아닌가 싶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과 이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제가 지난달에 대통령에 당선되자 외국 정상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면서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폭넓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을 그렇게 더욱더 구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위대한 동맹을 위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서 우리 만남이 더 의미 있는 좋은 계실로 그렇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단독 회담 시작에 앞서서 예.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제 네. 저희 대통령 거만 일단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아주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말이 아주 뭐 굉장히 좋게 들리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다양한 주제 어제 만찬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격이 없이 이제 폭넓게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귀에 들리는데요. 네. 이렇다면 이것은 서로가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일단 다 거론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사드 같은 것도 거론이 충분히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뿐만이 아니라 양측에서 두 대통령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또 서로가 의견 교환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표정도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요. 예. 이 대화가 참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뭐 보여지는 것 같은데 봉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못 들은 거에 주목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께서 북핵 이야기하셨고 네. 동맹이란 단어는 쓰셨는데 한미 무역 협정이란 단어는 네. 쓰지 않았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했고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한미 FTA 재협상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인데 여기서 약간 그 주안점의 차이가
노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약간 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표현은 네. 약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외교 상황 이제 어떤 상황을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격이 없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동일하지는 않고 약간 어떤 좀 솔직하게 의견이 나눴고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 예. 이것은 둘이 싸웠다라는 것을 이해를 될 정도로 굉장히 견해 차이가 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 하는 것은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서로가 이렇게 대치하는 전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만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의견을 교환을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주 상황이 나쁜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FTA 문제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사드 문제가 포함이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